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해경 면접 준비생 분들을 위한 꿀팁 가이딩 영상이고, 제가 해경 면접과 관련된 유익한 영상, 가이딩 영상은 이미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인적성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 2개 정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경 면접의 구성 원리 및 절차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쉽게 찾아보는 거는 유튜브에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에 경찰 면접 쪽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DSA 뭐 해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아마 그 모음이 여러 개가 쭉 뜰 겁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예, 뭐 제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하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료 멤버십 가입하시면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완전히 오픈해서 말 못하는 부분들은 그 멤버십에서 올릴 거니까, 요번에 2021년 상반기에 그 해경 면접 준비생분들이 면접을 볼 때쯤 되면 아마 한 달,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가 될 테니까, 한 달 조금 더 뒤가, 한 2달 뒤가 되겠네요. 8월에 면접 시험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멤버십에 이제 가입해 놓으시면 그 제가 최소한 한 주에 한 2-3개씩 올릴 거거든요.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한두 달 하고 면접 끝나고는 안 하셔도 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현직자분들을 위한 직장생활 내에서 꿀팁, 이제 의외로 나중에 경찰이나 해경분들은 가서 이제 직장생활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현직자 합격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원장쌤 커피 한잔 해요 하면서 이제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일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조언해드리는 것들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경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유의사항. 이제 해경 면접은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인적성이 점수화돼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6경 같으면 여기 점수가 사실은 면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6경의 면접 점수의 10점 정도가 해경 인적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인적성 관련된 영상을 이미 2개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 면접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자, 절차는 다대1, 2대2, 그 다음에 1대1, 인성,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보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게 변형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인천 해경본부에서 다 통합해서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 지원하는 해경청이랍시다. 지방청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 분산시켰죠. 그래서 이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앞선 영상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해경 면접은 인성 파트와 직무 역량 파트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돼요. 내용적인 분류를 하자면, 그래서 인성 파트는 본인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지 않고 해경 시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든지 여기를 선택하든지, 맞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점, 실제 코칭해 보면 이걸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목적하는 가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하고 코칭을 하면서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 기준점이 직무관, 대한민국 해양경찰관으로서 직무 기준점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여기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당신의 성장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당신의 가치관들이 확립되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러니까 성장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당신의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신은 어떠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주안점을 두고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고려해서 그 가치 기준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원했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원 동기도 맞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무슨 이제 윤리 도덕심을 검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는 무슨 이상한 스피치 학원이나 막 30명 50명씩 모아놓고 나는 해양경찰 하다가 중간에 나왔어, 아니면 내가 뭐 해양경찰 고위직으로 있다가 나왔어, 얘가 필기 과목 가르치면서 면접 강의는 자기가 그냥 부업 삼아 한번 가르치는 분들 의외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면접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심층 면접 프로세스 개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영역인데. 네. 그래서 이런 거 못해요. 못하니까 홍보 마케팅은 그럴듯하게 하죠. 내가 뭐 해경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고 면접 주관을 몇 번 해봤다. 뭐 면접 채점관으로 들어간 거죠. 면접 주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면접 프로세스는 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채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스피치 학원이다. 내가 면접 그 해경 면접 족보 기출을 가지고 있다. 이쪽 분야는 기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당신은 어떠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으로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는가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말은 너예요, 너. 근데 기출은 뭐예요? 나 아니고 면접관 아닌 제3자예요. 제3자에게 물어봤던 게 어떻게 나에게 통용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면접 기출을 알면 대충 방향성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래서 그래요. 그 방향성을 제가 아예 심층면접 구성 원리상 분석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스피치 학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해경 전문 학원을 지칭하면서 본인이 해양 경찰을 해봤으니 면접도 채점을 한번 해봤다, 그래서 면접 강의하겠다, 이런 분들은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할 줄 모르잖아요. 어떤 조직체 내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할 줄 알아야지 면접 강의를 할 수 있죠. 맞잖아요. 이 구성 원리는 모르니까 기출을 보고 어떤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안 중요해요. 이거는 나 아닌 제3자의 기출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오류가 많이 나는 건 후속 질문에서 오류가 많이 나요. 갑자기 육경 쪽에서 갑자기 2018년도인가? 저는 전국 각지에서 다 수강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이제 서울 경기권의 수강생들이 갑자기 원장선생님 큰일 났어요 라면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시험 진행된 곳에서 비전공자에게는 불이익을 준대요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해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인가 서울경찰 쪽에서 이제 이분이 미술을 전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에 미술 전공을 자기가 1분 자기소개 그 얘기를 했어. 미술 전공하다가 뭐 경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면접관이 그 얘기를 듣고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 이게 관련 전공자가 아닌데 경찰 업무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서 이 사람이 먼저 미술 전공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후속 질문으로 관련 전공자가 아닌데 괜찮겠냐라고 후속 질문을 던진 건데, 이게 이제 기출로 복원될 때 이제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경찰 출신 면접관이 한다는 소위 말해서 그런 데서 기출을 복원하면서 자 봐라 경찰행정학과 아니면 불이익 받는데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게 기출을 복원해서 쓸 때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 더 황당한 거는 뭐가 있었어요? 수사기법 공개요. 수사기법을 공개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작전할 때 작전기법을 공개하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언론에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회적 동요와 혼란이 심하니까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그 범죄를 해결하고 나서 자, 범죄자의 수법은 이러저러 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수법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어요.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범죄 수법 공개도 모방범죄가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범죄 수법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경찰 면접관이 깜빡하고 말의 실수로 수사기법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잘못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게 복원돼 가지고는 무작위로 이상하게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경찰 중요기법이 수사기법 공개다. 그러니까 수사 과목을 가르치는 필기 과목 교수님이 봐라, 수사학을 배워야 된다고 이상한 논리를 펼친 거예요. 황당하죠? 기출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 원리에 맞게 내가 예상 질문들을 추출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예상 질문을 만들 때 기출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 질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 관한. 그래서 30명, 50명씩 모아놓고, 그 다음에 100명씩 모아놓고, 아니면 뭐, 100명, 몇백 명씩 모아놓고 면접 기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비전문적이에요. 심층 면접에 있어서 필기 과목처럼 면접 기출 족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곳은 비전문적이에요. 제가 근거는 말씀드렸죠, 방금. 맞죠? 그 구성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경찰 면접관 출신이니까 경찰 면접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 또한 비전문적이에요. 경찰관 고위직으로 퇴직하시고 자녀분들을 저한테 본인이 서치하거나 아는 분 소개로 저한테 보낸 분들 정말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그 다음에 현재 경찰 면접 강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면접 분야에선 사실은 비전문가라는 걸 인식하고 저한테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연락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바보냐고요.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30명, 50명씩 모아놓고 100명씩 모아놓고 가르쳐 본들 너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은 뭔데? 너는 그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거를 1대1 코칭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3인에서 5인으로 코칭을 진행해도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거를 30명, 20명, 30명, 뭐 50명, 100명 모아놓고 비전문적인 보조 강사들 투입해가지고 이걸 추출할 수 있냐고요. 비전문가들이. 못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인성 파트에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론인데 이 인간관계론은 직무 역량에서도 인간관계론이 나와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상사가 나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해야 돼. 너무 짜증나.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인데 요즘에 이제 위에 사람이 자꾸 좀 압박을 넣나 봐. 근데 압박을 넣는 게 막 공식적으로 압박 넣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중간 위에 상사한테 자꾸 이제 지나가는 투로 가볍게 얘기하는데 집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쳐서 들은데. 자,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기 조절할 것인가, 이게 인성 파트에서 가장 핵심이고 해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경은 좁은 곳에서 함정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제일 중요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해경 면접 코칭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코칭이 들어가요. 요게 심리 분석관 면접도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직무 역량에서 인간관계론에 있어서는 요거는 뭐냐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 건 직무 역량 쪽에 해당돼요. 이쪽으로. 됐죠? 그래서 직무 역량, 자 보세요. 국정원 같은 경우나 대통령 경호실은 필기시험이 경찰이나 해경처럼 그렇게 필기시험 자체가 직무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쪽은 그냥 기본적인 논리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험이 필기시험이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파트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데 해경은 이게 이제 좀 문제긴 한데 직무 지식하고 직무 역량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현직자분들이. 그래서 심층 면접은 사실은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경찰관 분들이 주관해야 되는데 육경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전담 부서가 없어요.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만들어준 이 프로세스 자체를 그냥 비전문적으로 운영할 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에서 직무 지식을 이미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무 역량도 이미 검증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두 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형사법에서 재량권을 배우잖아요. 재량권. 경찰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필기 과목에서는 재량권이 중요한 테마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근데 심층 면접에서는
경찰관이 실제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법률 시스템화에서 재량권의 역할과 의미가 매우 중요한 테마가 돼요. 근데 면접관들이 그걸 구별을 못해요. 경찰 면접관들이. 이쪽 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기출 중에 보면 해경도 해경 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해상 법규, 그 다음에 해상 환경, 해상을 관할로 하는 일반 경찰이니까 해상이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요소에 관한 질문, 뭐 태풍 발생 요건, 위도, 경도, 그 다음에 선박, 이제 배로 많이 움직이니까 배에서의 어떤 신호 체계, 배에서의 뭐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들, 기타 등등. 해상을 관할로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그 직무 지식 부분들은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이미 검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면접 옛날 기출에 보면 그게 기출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해경 면접책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상 관련된 직무 지식 부분만 따로 모아놔. 그래야지 육경과 뭔가 차별성이 나타나고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래 제가 수험생들이 저한테 문의를 할 때 이러한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이상한 스피치 학원이나 족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스피치 학원이나 그런 뭐 해양 경찰 출신 뭐 무슨 면접 뭐 필기 학원에서 하는 면접반에서 있다가 저한테 아니다 싶어가 문의 올 때 선생님도 어떤 무슨 자료를 주시나요? 뭐 이런 거. 자료 드려요. 해경에서 최고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해경 백서라는 거예요. 해경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줘요. 제 교재에도 실려져 있잖아요. 그 제가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그걸 파일 공유 폴더 안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해양경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경백서 다운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경백서를 이제 분석하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그 가이딩 영상으로 설명드려요. 해경백서만 완벽하게 준비해가도 이런 쓸데없는 잡다한 족보나 자료 아무 필요 없어요. 이쪽에는. 원래는 다른 개념인데 직무지식을 이거랑 혼동해서 현직자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특채도 여러분들 특채에 관한 가장 기본 지식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통관제 항공교통관제 특채분 코칭했는데 이분은 이제 공군에 근무하시다가 관제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해경 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사실은 그쪽에 이미 넘어간 분들이 본인 공군 다 선후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경백서를 통해서 해양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가이딩 해드렸고, 해상 관제에 있어서도 이 해경백서 안에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이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직무 지식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조금만 준비해가면 되는데 거의 질문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워낙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들어와도 한두 개 들어와요. 한두 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역량으로 들어가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관제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항공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관제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실무 매뉴얼집에도 없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만의 역량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 질문들을 안 하고 이게 직무 지식과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 해당 특채의 직무 지식 제일 대표적인 이론들만 몇 가지 물어보고 안 해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쪽에 다 주안점을 둬요. 해경은 특채든 공채든. 심지어 특임대도 그래요. 특임대도. 제가 지금 그 해경 특임대 합격생은 배출을 많이 했거든요. 예. 뭐 전술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육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육경은 거의 특공대 분들인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경에 관련된 육경과 다른 특이한 이러한 이 자료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해경백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로만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테니까 네이버 카페에 DSA 컨설팅으로 들어오시면 네이버 카페 DSA 컨설팅에 들어오시면 그 해경 합격생 간부보생 포함해서 합격 후기, 수강 후기, 면접 수강 후기 올려놓은 거 있어요. 면접 후기도 있어요.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와닿을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적은 거니까, 합격생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해경 우리 합격생분들, 간부부생 포함해서 각종 특채, 공채 합격생분들이 적은 수강 후기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여러분들 뭐 기출 족보가 중요해요라고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데는 진짜 비전문적인 거예요. 이 기준점상. 그 다음에 내가 경찰 면접에서 면접 채점강 한번 해봤으니까 면접 강의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 안 돼요. 원래는 NCS 기반상 우리가 국가에서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지침이 있냐면, 해경 면접이 만약에 2명이 들어가면 1명만 해경 현직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 다음에 1대1 코칭은 다 외부 전문가가 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직자는 본인 나름대로의 그 직무 선입견이라는 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현직자가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 면접관으로 투입되잖아요, 육경같이. 그러면 3명은 외부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고 1명만 현직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지침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안 해서 문제죠. 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현직자분들이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희 합격생분 중에 그 서울에서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윌땡에서 총괄할 때인데, 이분이 서울의 유명 고시학원 다 해보고 다 계속 떨어져서, 고득점인데도 계속 떨어져서, 면접에서 떨어져서 짜증나서 저한테 부산까지 오셨어요. 제가 이제 윌땡에서 부산대구 총괄할 때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으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면접관으로도 많이 투입된 분이에요. 자기가 답답해서 아빠 왜 내가 면접에서 왜 떨어질까? 면접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 물어봤대. 그때 막 본인이 하는 말이, 너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냥 근무하고 있을 때 면접관 해야 된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그냥 요거 보고 먹고 채점하세요. 이래서 난 그냥 채점한 것밖에 모른다. 그걸 어떻게 면접 가르치는 거랑 어떻게 별개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게 제일 답답해요, 제가.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내가 경찰 했으니까 그 마케팅을 앞세워서 필기 과목까지 가르치는 건 제가 어떻게든 이해를 하는데, 면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잘못된 코칭하면 이 사람의 인생관이나 직무 가치관을 도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쪽,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해경은요, 면접을 고득점을 받고 뒤집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인적성의 점수를 뺏기기 때문에. 근데 미흡을 받아서 점수가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개판이 나서 미흡을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간당간당한 선이 있는 사람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고득점자 중에 미흡 받아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면접 방향성으로 준비하시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니까 제대로 좀 조사를 해보시고 면접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